노후된 단독주택 또는 노후된 아파트 공사를 하는 뉴마이하우스 또는 뉴마이 아파트 대표 정진아입니다. 오늘은 그 삼익산업의 김영진 상무님 모시고 결로에 대해서, 창호 결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출연하게 되는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삼익산업의 김영진 상무입니다. 삼익산업은 우선 저기 창호가 지금 어떤 시리즈가 지금 출시가 되고 있죠? 네, 저희 삼익산업에서는 유럽 프로파일을 수입해서 출시하고 있는 디크닉 시스템 창이 네.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 개발한 그 미국식 시스템 창 스윙 플러스 제품이 있고요. 그 새롭게 지금 출시하고 있는 슈코 알루미늄 시스템 창. 그래서 총 3가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보급형, 이제 중간, 네, 고급형 이제 이렇게 종류별로 잘 지금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삼익산업이고, 그래서 제가 김영진 상무님 모시고 요즘 많은 분들이 최근에 신축을 했거나 또는 리모델링 하셨거나 아니면 아예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도 겨울철만 되면은 창문에 이제 결로, 특히 이제 물줄기를 통해서 이제 흘러내려서 그 아랫부분에 막 곰팡이가 쓸고 힘들어하신 분들이나 또 문의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김영진 상무님 모시고 좀 찍어보려고 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합정동에 그 공사한 현장이 있는데 그 건축주분께서 문자 하나를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디크닉 제품에 이중 유리가 들어간 현장인데 아주 심하지는 않았어요. 약간 안개 정도, 그러니까 물방울 정도는 아니고 흘러내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사진을 보내면서 단열 공사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이런 이유가 생겨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많은 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그 결론은 왜 생기는 거예요? 결로라 하면 부정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뭐 집이든 제품의 문제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결로는 자연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이에요. 컨덴세이션이라고 하죠. 여름철에 차가운 캔이다 아니면 유리컵에 차가운 음료수를 부었을 때 유리편 옆으로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서 흘러내리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는 그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기 중에는 항상 이 수증기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항상 수증기가,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수증기가 있고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공기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죠. 더 많은 수분을 공기 중에 머금을 수가 있죠. 온도가 높아지면 습기를 그렇죠. 많이 가지고 있죠. 여름철에 뭐 우리 상대 습도 뭐 90% 나오고 95% 나오고 뭐 이거 습하다 끈적끈적거리고 뭐 여기 수영장 아니냐, 이거 뭐 물속 아니냐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지만 이 여기서 얘기하는 90% 요게 상대 습도예요. 그렇죠. 공기 안에 습도가 95%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여름철에 우리나라 굉장히 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추운 겨울날에는 아무리 주변에 습도가 많아도 상대 습도가 높을 수가 없어요. 왜냐? 공기 중에 습도가, 공기 자체가 수증기를 그렇게 많이 머금을 수가 없으니까요. 추우면은 건조하기 때문에 바세린 발라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요 두 가지를 인지를 하고 있으면 왜 결로가 생기는지 아는데, 우리나라는 혼합기후입니다. 여름에는 밖에가 습하고 덥고 겨울에는 밖에가 춥고 건조해요. 밖의 습도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밖의 온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밖의 온도가 굉장히 차가워지면, 그러면 유리면이 집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차가워지는 부분은 사실은 유리면이 가장 차가워집니다. 벽은 어쨌든 간에 창보다는 단열이 따뜻하거든요. 창을 쓰고 유리를 아무리 두꺼운 걸 쓰더라도 벽보다 따뜻해질 수는 없어요. 창은 기능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밖에를 봐야 된다, 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창을 다는 거거든요. 사실 가장 좋은 단열이 된 집은 창 없이 그냥 벽만 쭉 있으면 가장 좋은 단열집입니다. 근데 창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기능적인 부분, 채광, 뷰, 아니면 뭐 환기,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을 위해서 창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넣게 되는 거거든요. 내부의 온도는 어떻게 되냐? 밖에가 영하 20도인데 우리 안쪽을 영하 20도로 하고 계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추워지기 때문에 겨울천 적정 난방 온도 22도? 20도? 뭐 이 정도로 맞춰놓고 사신단 말이죠. 그러면 안에는 굉장히 따뜻해요. 습도를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다라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건조하다 하면 뭐 안에 온도는 높지만 상대 습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결로의 위험이 낮아지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을 굉장히 실내에서 많이 쓰는 생활 문화가 있습니다. 샤워장도 습식이고요. 그렇죠. 국을 겨울철에 끓이고 건조하니까 가습기도 틀어놓으시고 우리가 흔히 보시는 풍경들이 집안의 상대 습도를 굉장히 올리는 요인들입니다. 요인들이에요. 그러면
온도도 올라갔고 상대 습도도 굉장히 올라가 있는 이 상황에서 네. 바깥에가 갑자기 추워지면 창호 주변은 그 난방이 잘 돼 있는 이 거실 한 가운데보다는 차가워집니다. 우리의 이 습기 수증기는 차갑다고 절로 안 가고 따뜻하다고 여기 많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증기는 분포가 골고루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20도인데 네. 창호 앞에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겠죠. 네. 온도가. 그렇게 되면 네. 결로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상대 습도가 공기는 나는 20도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 습도를 40%, 30%로 머물 수가 있어. 근데 창호 쪽 앞에는 어쨌든 간에 차워지니까 이게 15도가 되든 네. 10도가 된단 말이죠. 창호 바로 앞에는. 그러면 30%나 40%의 그 수증기를 머물 수 있던 온도가 20도에서는 10도가 되면 20, 30%로 떨어져요. 네. 그럼 나머지 남는 10%, 20%가 맺히게 됩니다. 이슬로. 네네. 그게 어디에 맺히냐? 창호 면에 맺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창호 면에 맺히는 거는 겨울철에 차가운 음료수 캔 주변에 결로가 맺히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거기에 맺히는 겁니다. 네. 이게 결로인 거죠. 네. 교과서적으로 얘기해 주셨고 저는 이제 시공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건축주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동안에 결로가 없었는데 단열 공사를 하고 나니까 특히 유리창만 가른 집들이 그래요. 나쁜 제품 갖다 주신 거 아니에요? 왜 그 전보다 집이 더 심해졌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거는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집은 너무 추웠던 거예요. 너무 추워서 밖에나 안에나 온도 차이가 많이가 안 나. 그냥 그렇죠. 춥게 살았어. 그리고 기밀성이 떨어져서 이 자체적으로 환기가 계속 되고 있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네. 거예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굉장히 기밀하고 단열 이거를 네. 굉장히 강요하고 네. 패시브하우스. 네, 네. 그럼 집이 굉장히 기밀해진다. 기밀해져요. 숨 쉴 데가 없어. 그렇죠. 기밀해진다는 말은 수증기조차도 어디 갈 데가 데가 없습니다. 없어. 네. 창호도 사실은 기밀이 떨어지면 네. 뚫려 있는 어딘가로 네. 밖으로 나가서 네. 수증기가 배출이 되는데 네. 기밀성이 좋은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 수증기가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문에 달라붙는 거예요. 창문에 공사를 달라붙는 했더니 붙는 거야. 그전에는 너무 집이 추워서 안 붙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환기가 그냥 조금씩 되기 때문에 안 붙었는데 공사하고 나니까 집은 따뜻하고 좋아. 근데 이제 결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는 그러니까 공사 안 한 집이고 굉장히 추운 집은 결로가 별로 없어요. 환기가 되고 있으니까. 네네.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똑같은 이제 2층 집이에요. 근데 위에는 원룸으로 이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양쪽 다 임대를 줬어요. 네네네.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사이즈의 그런 제품이란 말이죠. 근데 한 집은 결로가 생긴다고 이제 그 임대인분들이 이제 막 연락이 와서 난리가 났어요. 한 집은 우리 집은 괜찮은데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가봤어요. 한 집은 그냥 이렇게 직장 생활하시는 남자분이 샀어요. 그냥 집에서 밥도 별로 안 해. 뭐 환기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빨래도 별로 없어. 근데 반대쪽은 이제 신혼부부가 왜 그러냐고 막 하는데 이미 기저귀나 뭐 이렇게 애 옷들이 이미 이제 건조돼 이제 굉장히 이제 그거 있고 저쪽에서 젖병 이제 소독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가습기 거예요. 계속. 네, 똑같은 평수에 그건데 이쪽 집은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아서 창문에 이제 결로가 있었던 집이 있었고 세 번째 예시는 집이 이제 연면적이 한 100평 되는 주택들 있잖아요. 고급 주택들 가면은 결로가 거의 없어요. 잘 산다 부자 그게 아니라 한 10평대 좀 좁은 집은 결로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집이 큰 집들은 이 수증기를 다 이제 통화를 시키나 봐 이렇게 이 분포가 돼서 공기의 양이 많으니까. 예, 결로가 없고 너무 쾌적해요. 소형 주택은 창문하고 바로 이제 주방도 가깝고 세탁실도 가깝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쨌든 2인 가족이든 3인 가족이든 4인 가족이든 사람들이 쓰면서 쓰는 물의 양은 수증기의 그리고 발생하는 수증기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물을 많이 쓰고 싶어도 가습기를 키우든 뭐 화분을 키우든 한 사람이 발생시킬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공간이 넓으면 사실은 상태 습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1리터의 물을 10리터짜리 통에다 부으면 10분의 1밖에 안 차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1리터의 물을 0.5리터짜리 컵에다 부으면 0.5리터는 차 있고 나머지 0.5리터는 밖으로 넘치는 네, 현상이 일어나는 네. 겁니다. 이 넘치는 현상이 결로인 거예요.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거 그 창호 제작하신 분들 저거 변명이다. 시공하는 사람의 변명이다. 아, 나는 공사를 했는데 네네. 어쨌든 곰팡이 때문에 이거 막 공사를 했는데 그 전에 추울 때도 결로가 생겼고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따뜻했는데 이제 공사했는데도 결로가 생겼다.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로가 생기긴 생기는데 분명히 덜 생길 겁니다. 덜 생길 거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그때는 추웠어요. 집이 추워서 난방이 막 돌아갑니다. 그 빈자리를 에너지가 막 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22도로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 외부하고 온도 차이가 생겨서 이제 결로가 생기는 거고 지금은 계속 따뜻해요. 집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물론 안 들어가는 22도입니다. 이제 습도가 이제 그나마 창도 좋아졌기 때문에 결로가 덜 생깁니다. 이제부터 이제 샘플을 좀 보여드릴 거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 전에 유리창 같은 경우는
정말 최악의 경우는 이 한 장짜리 뭐 아주 정말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이 한 장짜리 유리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난방이어서 돌아가면 정말 여기서 비 오듯이 이제 흐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2장 정도 되는 뭐 아르곤가스가 들어가 있던 단열이 좀 덜 되는 유리 될 수 있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익에서 나오는 이제 제품들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선 유리만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3중 유리로 된 스윙 플러스라는 미국식 시스템 창에 대한 네, 샘플이고요. 네, 네. 이게 이제 3중 유리, 2중 유리. 네. 그리고 그 미국식 창 같은 경우는 35mm의 네. 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5mm, 5mm, 5mm 네. 단열 감봉, 아르곤가스 추중해서 네. 총 35mm거든요. 네. 감봉은 5mm, 5mm가 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입하고 공급하고 있는 이 유럽 시스템 창인 디크닉 같은 경우는 네. 43mm, 5mm 유리가 다 세 창이 들어가는 거는 똑같은데요. 요 감봉이 14mm, 네. 14mm로 5mm에서 14mm로 더 커진 거죠. 열이 그 이동을 하는 방법은 대류, 전도, 복사 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도는 프레임이 잡아내는 거고요. 네. 보시면 PVC로 전도열을 잡아내는 거고 대류는 유리 사이와 사이에 있는 요 공간에서 대류를 잡는데 이 안에 있는 이 아르곤가스 공기도 굉장히 좋은 단열재라는 네, 건 네, 아시죠? 네, 네. 하지만 아르곤가스가 공기보다는 조금 더 단열 성능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아르곤가스를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단열 성능이 더 좋아지는 네, 네, 거거든요. 네. 똑같은 유리를 쓰더라도 이게 뭐 계속 끊임없이 커진다고 해서 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내부 자체적인 대류가 생기기 때문에 단열 성능이 더 안 좋아진다. 네, 네, 네. 어쨌든 뭐 더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그거 투자 대비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렇죠. 너무 살기 좋아요. 근데 좀 결로가 좀 생겨요. 신경 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런 집들은 사실은 좀 집이 좀 작았고 이제 주방에 좀 가까워서 좀 환기를 좀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3중 유리 좀 뭐 43mm나 뭐 이런 제품을 쓰는 집들은 결로가 생겨도 약간 살짝 부연 정도 생길까 말까 거의 없어요. 저 제품은. 근데 이제 좀 이제 등급이 좀 내려올수록 결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제품 외에 이제 단열창이 안 된 제품을 쓰면은 그때는 추우면서 난방비 많이 들어가면서 결로가 생기는 거. 그렇죠. 쾌적한데 어쨌든 내 눈에는 보여. 그렇죠. 그 차이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오늘의 핵심은 너희들 다 똑같은 속셈 아니냐 그게 아니라 어쨌든 생길 수는 있지만 정말 이렇게 두꺼운 제품을 쓰면은 정말 거의 안 생기고 이제 단열 제품 중에도 이제 생길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난방비는 적게 쓰고 쾌적합니다. 근데 결론은 환기를 안 시켜서 정말로 그냥 싼 창호 썼으면은 그때는 줄줄줄 흐르면서 난방비는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는 같은 현상이라 보시면 안 된다는 점. 보통 이 공사 이후에 첫 해 때 연락이 제일 많이 와요. 그렇죠. 공사 후에 이런 몰탈, 시멘트 이쪽에 있는 습기들이 있어서 이게 증발하다 보면 첫 해 때는 좀 생기다가 또 그 해 좀 나아지고 3년째 되면서 이제 없어지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는 리모델링 이후에 다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도 결로가 있다 하시는 분은 한 해 한 해를 좀 기다려 보실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환기의 중요성이 있고 공사를 했다면은 단열창을 썼다면은 어쨌든 난방비와 쾌적함을 느끼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발뺌하려고 하는 영상을 찍은 건 아닌데 어쨌든 느낌은 제가 아무리 해명을 했는데 지금 은근히 좀 발을 빼려는 듯한 느낌인데 진짜로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그러면 내 눈에 좀 물기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걸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뭐 이게 여름에 완공이 됐든 겨울에 완공이 됐든 간에 보일러를 처음 딱 틀기 시작하는 해에는 시멘트가 양생된다. 내는 거는 결국 그 수증기가 증발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붙인다는 얘기거든요. 벽지를 발랐을 때 아니면 페인트를 발랐을 때 타일을 붙였을 때 어쨌든 간에 물을 쓰면서 발생된 수증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해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기가 되게 중요해요. 보일러를 켜고 이 열이 빠져나가면 안 돼 하면서 다 창문을 다 가둬놓고 꽁꽁꽁꽁 싸매고 계시면 열도 안 나가지만 수증기도 안 나갑니다. 네, 네, 네. 수증기도 안 나갑니다. 네, 네. 기밀성이 좋아져서 창들이 네, 맞아요. 집들이. 네.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이렇게 환기를 좀 더 자주 네.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1년이 지났는데도 뭐 너무 결로가 많이 생겨 실내 수증기를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않는지에 대한 또 검토도 네. 조금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집이 좀 면적이 좀 좁은 집이거나 이제 끼가 있는 집은 아마 결로를 좀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똑같은 공사 전과 공사 후에 결로가 있다면은 에너지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결로가 발생하느냐,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 데서 이제 발생하느냐 그 차이를 꼭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결론은 많이 이 단열창을 쓰면 많이 줍니다. 많이 줄고 네. 거의 뭐 저런 이제 고급 이제 창을 쓰게 되면은 거의 없다고
알아보시면 되고 오늘 상무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창호 관련해서 또 재밌는 얘기 있으면 상무님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언제든 지금 언제든 네. 찾아주시고요. 유미하우스하고 삼익산업이 좋은 솔루션들을 네. 제공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저희도 항상 좋은 정보나 있으면 언제 가감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감기 조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